여기 S&P 500을 장기 투자하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직투계좌에서 S&P 500의 대표주자 VO를 매달 150만 원씩 매수했습니다. B는 연금저축펀드 IRP, ISA와 같은 절세계좌를 활용해서 국내 상장 S&P 500을 매달 150만 원씩 매수했습니다. 똑같은 투자를 하고 있는 A와 B, 그리고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표로 만들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S&P 500의 성장률은 연평균 10%로 상정하겠습니다. A는 직투계좌에서 매달 VO를 150만 원씩 매수, B는 연금저축펀드에서 매달 75만 원, IRP에서 매달 25만 원, ISA에서 매달 50만 원, 총 150만 원의 타이거 S&P 500을 매수하는 것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 차입니다. A의 직투계좌에는 150만 원 12개월치를 합쳐 1,800만 원의 자산이 모였습니다. B의 절세계좌에도 12개월치 납입금 900, 300, 600만 원이 모여 동일하게 1,800만 원의 자산이 모였습니다. 2년 차입니다. A의 1년차 1,800만 원이 10% 성장했습니다. 1,98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납입금 1,800만 원이 합쳐져 총 자산은 3,780만 원이 되었습니다. B의 1년차 1,800만 원도 10% 성장했습니다. 1,980만 원이 되었습니다. B 역시 동일하게 2년 차에도 1,8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B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IRP 300만 원을 합쳐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 돈 역시 ISA에서 S&P 500을 매수하는 것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렇게 2년차 B의 총 자산은 3,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3년 차입니다. A의 기존 자산 3,800만 원이 10% 성장했습니다. 4,158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1,8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했습니다. 총 자산은 약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B의 기존 자산도 10% 성장했습니다. 추가 납입금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고 2년 차에 말씀드린 148만 5천 원, 3년 차에도 동일하게 환급받았습니다. 자산은 약 6,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ISA는 3년마다 해지하고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수 있죠. 3년간 ISA에서 상정된 수익금은 정확히 200만 원인 상황입니다. 일반형 ISA 비과세 한도에 딱 맞게 됩니다. 낼 세금은 없습니다. 혹시 있더라도 9.9% 저율과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옮기고 나면 ISA는 0원, 연금저축펀드는 약 5,276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4년 차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서 A의 총 자산은 8,400만 원이 됩니다. B 역시 동일하게 10% 성장, 추가 납입, 148만 5천 원 환급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환급받는 돈이 있습니다. ISA 만기 후에 연금계좌로 돈을 보내게 되면 이전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로 인정받게 됩니다. 3년 차에 2,297만 5천 원을 이전했죠. 최대 37만 9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 돈 역시 ISA에서 동일하게 투자합니다. B의 총 자산은 8,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5년 차에도 각각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6년 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SA 3년 만기 후 연금계좌로의 이전 역시
동일한 사이클입니다. 그렇게 7년차, 8년차, 그리고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차, 마지막 13년차까지 총 자산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연차별 총 자산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반에는 보시다시피 아주 미미한 차이지만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무려 3,400만 원의 자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이러한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30년 차에는 무려 2억 4천만 원에 가까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3년 차의 3,400만 원 차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마 절세 계좌의 특성상 돈을 꺼낼 수 없다는 부담감과 함께 큰 차이가 아니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우선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 케이스의 경우 1억 1,700만 원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 받은 돈과 수익금 역시 돌려받은 세금을 토해낸다면 당연히 인출 가능합니다. 해지했다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득 본 부분을 다시 국가에 돌려주는 개념이죠. 하지만 55세 이후에 인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3,400만 원. 이렇게 수면 위로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죠. 돈은 써야 돈이고 죽을 때까지 불리기만 한다면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직투계좌와 절세계좌에서 돈을 꺼냈을 때의 차이, 즉 인출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와 B의 자산 구성을 분석해 보면 A의 계좌에는 수익금 2억 700만 원과 원금 2억 3,400만 원, B의 계좌는 수익금 2억 1,300만 원과 원금 2억 6,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돈을 계속 S&P 500에 넣어놓고 매년 5%를 생활비로 인출해서 사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A의 직투계좌 1년차 인출입니다. 자산의 5%를 12개월로 나눈 금액 183만 7,500원을 매달 인출해 보겠습니다. 해당 금액만큼의 주식을 팔아서 인출하니 약 87만 원의 수익이 실현됐습니다. 직투계좌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죠. 남은 비과세 잔여 한도는 약 163만 원이 됩니다. 두 달 차에도 동일한 금액을 인출하고 수익 실현 금액을 제외하면 비과세 잔여 금액은 77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달 차부터는 잔여 금액이 고갈되면서 약 2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 네 달 차부터는 계속해서 매달 19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네 달 차부터의 실수령 금액은 약 164만 원이 됩니다. 이제 세후 실수령액을 다 더해보면 약 2,03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걸 12개월로 나누어 보면 세후 월평균 실수령액은 169만 4천 원이 됩니다. 2년 차입니다. 5%를 인출해서 사용했지만 S&P 500은 10% 성장했습니다. 총 자산은 4억 6천만 원이 되었고 수익금의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2년 차의 월 인출 금액은 192만 200원입니다. 1년 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보면 세 달 차에 역시 비과세 잔여가 고갈됩니다. 그렇게 연합산 금액은 2,096만 원. 세후 월 평균 금액은 174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3년 차 역시 자산 성장과 함께 수익금 비중이 늘어납니다. 매달 200만 3천 원을 인출하게 되면 두 달 차부터 거의 비과세 잔여가 고갈되면서 월 인출 금액과 세후 금액의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10년 차까지 계산해 보면 자산은 총 6억 5,500만 원이지만 322만 원만 매도해도 비과세 한도가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100만 원씩 매도할 때마다 낼 세금은 17만 1,000원입니다. 정말 높은 비중이죠. 이렇게 직투계좌 연 5% 인출 전략을 10년 차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산은 늘어나지만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면서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많아지고 연 인출률은 떨어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B의 절세계좌 인출입니다. 먼저 원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는 돈과 세액공제 받은 돈으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절세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할 때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부터 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전부 비과세로 인출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에서 1년치 인출액을 빼고 남은 잔여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 차의 인출액은 총 2,375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약 1억 1,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당연히 월 세후 금액은 인출 금액과 동일합니다. 2년 차입니다. 1년 차 인출액을 빼고도 자산은 성장했습니다. 2년 차 역시 5%의 금액을 인출하고 잔여 금액을 차감했습니다. 낼 세금은 없기 때문에 세후 금액은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3년 차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의 잔여 금액이 줄어들고 4년 차, 5년 차가 되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6년 차의 계좌 상태입니다. 연 인출 금액은 2,959만 원입니다. 여기서 먼저 6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으로 비과세로 인출되고 남은 돈 2,359만 원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금에서 인출됩니다. 이러한 돈을 사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인출, 연간 1,500만 원 초과 인출해도 세금 폭탄 아닙니다. 지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연금소득공제가 있죠. 표를 참고해서 계산하면 약 865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1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은 금액 1,343만 원을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해서 낼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총 88만 6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6년 차의 세후 월 평균 금액은 239만 2천 원이 나옵니다. 7년 차부터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이 모두 인출된 오직 사적연금으로의 인출입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사적연금으로 표기하겠습니다. 7년 차의 인출액은 3,092만 원입니다. 공제할 부분을 공제하고 남은 2,142만 원의 세금을 계산하면 214만 9천 원이 나옵니다. 반영해서 월로 나누면 세후 월 평균 금액은 239만 7천 원입니다. 8년 차에도 인출 금액의 세금을 계산해 보면 연 인출 금액은 1,500만 원을 훨씬 초과한 금액이지만 연금세 5.5%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세금이 나옵니다. 그렇게 9년 차 계산과 마지막 10년 차 계산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걸 연차별로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는 세금 없이 5%를 그대로 수령하고 그 이후로는 4.6%로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직투계좌 인출표와 비교해서 볼까요? 같은 투자와 같은 5% 인출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약 30에서 40만 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세계좌의 2년차 생활비와 비슷한 금액은 직투계좌 7년차 금액이죠. 무려 5년의 격차입니다. 심지어 자산의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정리해본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자산의 차이, 3,400만 원 기억나시나요? 이 차이가 작다고도 할 수 있는 게 A가 1년만 더 일하면 B의 자산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죠. 돈을 쓸 때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직투계좌에서 절세계좌로 이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직투계좌에 있는 주식을 다 팔면 양도소득세를 폭탄으로 맞습니다. 심지어 절세계좌는 1년에 최대 3,800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차이가 아닌 인출의 차이. 이게 진짜 빙산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용 다소 복잡하고 머리 아플 정도로 어려운 내용처럼 느껴지시나요?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오늘 내용 완전히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살을 빼는 것도 그 원리와 과정을 이해하려면 참 어렵지만 결국 해야 하는 건 덜 먹고 더 움직인다. 이게 다입니다. 위와 같이 오늘 내용도 정말 복잡하지만 우리가 실천해야 할 행동은 절세 계좌에서 ETF를 산다. 그리고 미래에 꺼내 쓴다. 이게 다입니다. ETF를 사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